안녕하십니까, 이병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하고 우리 건축기사, 건축계획 과목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가 기출문제가 어떤 범위 내에서 많이 나왔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비율로 나왔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조금 더 효과적으로 수험 준비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건축계획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는 출제 경향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에 보시면 우리 건축계획 과목은 제1장 총론에서부터 그 다음에 제9장 건축사까지 총 9개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모든 파트에서 문제가 모두 많이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이 건축기사는 전체적으로 그냥 균등하게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를 보시는 것처럼 맨 오른쪽에 비율이 쓰여져 있는데, 그 비율들을 보니까 단형이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파트들은 이쪽에 출제 비율이 높더라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시기 위해서는 출제가 많이 된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출제가 비교적 적게 된 파트들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핵심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우리가 문제를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자, 그래서 이 표를 놓고 우리가 같이 살펴보면, 전체적인 비율이 가장 많이 출제된 파트는 2장의 주거건축에서 20% 이상 출제가 되었고요. 이 비율은 2016년도부터 표는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그 전부터도 주거건축 부분에서 출제가 비교적 많이 되었던 파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장 주거건축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체크를 해 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 비율이 높은 데를 보면 3장에 있는 상업건축, 상업건축이 거의 20%에 육박하는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3장 상업건축도 여러분들이 잘 살펴두셔야 하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장에 보시면 교육시설 나오는데, 교육시설에서는 학교하고 도서관이 비교적 균등하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와 도서관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살펴두시고, 그 다음에 5장 산업건축, 그 다음에 6장 숙박시설들 보니까 거의 매번 한 번씩 하나의 문제씩 출제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7장 의료시설, 그 다음에 8장 문화건축에서 보시게 되면 8장의 문화건축이 13% 정도 출제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공부하기 싫은 9장 건축사, 건축사 그러면 여러분들이 건축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파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험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여러분들한테 표시를 해드린 5개 파트를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60점 이상, 그런데 다른 과목들 때문에 계획에서 60점 딱 맞으면 불안하시죠. 그러니까 기타 나머지 부분들에서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씩을 더 맞춰주시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점수보다 20점가량 높게 나와서 평균적으로 80점 정도의 점수를 확보를 하는 게 건축계획의 중요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파트에 중점을 둬서 공부를 해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제1장 총론에서는 건축 과정과 치수 계획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과정은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치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서 형태와 크기를 우리가 잡을 때, 그 다음에 공간의 크기들을 우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치수들에 대해서 유념을 해야 되느냐, 그러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들은 그렇게 많이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2장 주거건축에서는 단독주택, 그 다음에 공동주택 단지 계획, 그래서
이 세 가지 파트에서 비교적 문제가 균등하게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러면 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집단으로 모여져 있는 단지계획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요 세 가지 내용이 우리 시험 문제에서 주로 만나보는 문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상업건축에서는 뭐 크게는 5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가장 이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파트가 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백화점 부분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무소나 백화점은 요즘에 이제 백화점도 대형화된 백화점들이 많이 등장을 하다 보니까 규모가 거의 엇비슷합니다. 그래서 자, 물건을 파는 입장에서는 상점하고 백화점이 공통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규모로 살펴보게 되면 사무소하고 백화점이 규모로는 거의 비슷한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3장에서는 사무소, 상점, 백화점 이렇게 세 가지 파트를 서로 연결지어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내용을 쉽게 파악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장에 아까 교육시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하고 도서관이 균등하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두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봐두시고 그 다음에 5장의 산업건축은 공장과 창고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공장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장의 내용은 그렇게 분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내용들만 좀 파악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6장에서 숙박시설은 호텔과 레스토랑. 레스토랑이 뭐지요? 식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텔과 레스토랑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호텔에 대한 내용들이 시험 문제에 매번 출제가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장 의료시설은 병원에 대한 내용인데 병원도 마찬가지로 시험 문제에 매번 한 문제 이상씩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두시면 원활하게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8장 문화건축은 극장하고 미술관. 그래서 극장이라고 하는 것은 오페라나 뮤지컬을 공연하는 공간인데 그러면 영화관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극장하고 영화관하고는 계획 방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극장하고 영화관이 같이 묶여서 구성이 되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미술관하고 또 박물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시 공간인 미술관의 기본적인 계획이 규모가 확장이 되면 박물관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미술관이나 박물관이나 계획 방법은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극장하고 미술관에서 거의 문제가 균등하게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9장 건축사에서는 서양 건축의 역사와 한국 건축의 역사 그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배울 건데 서양 건축사나 한국 건축사나 시대순을 외우는 거가 막 되게 고민이 되는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가 역사 공부할 때처럼 그렇게 세밀하게 시대순을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몇 가지 특징적인 건물들 그 다음에 몇 가지 중요한 시대 상황에 따른 그 특징들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순서를 기억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 건축사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출문제에서 자주 다뤄왔던 문제들이 대부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관연도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시면 이 부분의 분량은 좀 많지만 그 내용을 제가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내용들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게 되면 손쉽게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출제 경향을 여러분들이 잘 분석을 하시고 그에 대해서 각 파트에서 어떤 내용들을 배우실 건지는 저랑 같이 함께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체크하셔가지고 수험 준비에 만반을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건축기사 종목의 건축계획의 출제 경향을 같이 분석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